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골 전문가님 그리고 양계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리뷰부터 해볼까요? 먼저 주식골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이제 우량주들, 좀 대형주들이 있는 장이라고 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게 좀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거래일 전부터 계속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뭐 가끔 가다가 좀 이제 코스닥은 좀 들어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카카오 이런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하락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을 좀 제한했다라는 좀 의견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중국 증시도 좀 올랐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장중에 3%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약간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는 빅 이슈에 대한 대응인가라는 생각도 좀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그 이제 실무 협의, 그 다음에 오늘 이번 달에 또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또 이제 내만일 날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이번 주 이제 수, 목, 금 막 이렇게 포진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월요일, 화요일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현금 보유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매매가 당연히 유효하고요. 약간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약간 좀 배제를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기 매매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계비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주식골 전문가가 앞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개 때문에 장 초반에는 제약주들로 수급들이 쏠림 현상이 나오다가 일단 분식회계 혐의가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과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들의 이제 낙폭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코스닥의 눌림 현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단기간에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라는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연히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호재성의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골 전문가님께서 아난티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이거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핫하게 떠올랐거든요. 네. 어제 저녁인가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는 조금 더 많은 상승세를 보이겠다 했는데 네. 어김없이 빨간불을 쭉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이제 제약이 아니고 이제 경협주와 좀 경협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금강산과 이제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나와준 이슈가 기본적으로 이제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좀 선임을 하면서 이 금강산 이 관광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협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눌렸다가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강한 상승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이제 경협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또다시 급락이 나왔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었던 이 경협주가 한 번 더 올라오는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협주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경영과 이제 붙일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급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난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다가 그리고 이제 눌렸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었던 그냥 큰 상승이 아니라 그냥 살짝 올려주고 있던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갭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갭상승했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쭉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그 한번 올라왔던 고점의 지지를 받으면서 애초에 시초가를 여기를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금강산 개발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경협 테마에 또 힘이 실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거의 최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 최근에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종목을 갖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지금 사실 아난티 말고도 다른 이제 금강산 개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아난티 쪽으로 수급이 한번 더 쏠릴 거예요. 일단은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쏠렸다가 이 갭을 메꾸려고 내려올 겁니다. 반드시 이 차트상에서 갭은 항상 메꿔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밑에 생겨있는 이 갭을 메꿔주러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고가 12,800원에서 사셨다 하더라도요. 내일쯤에는 반드시 좀 매도를 해서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계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도 이제 이 방송 초반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 종목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장의 흐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조금 반대의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나 정도는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화살이 이제는 셀트리온 그룹으로 좀 돌아간 것이고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내일장의 흐름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제 수급들 자체에서도 개인 수급들, 뭐 기관적인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가격대를 보시면 평균 공매도 가격이 74,000원 부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 부근이 71,6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일장에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장 이제 74,000원 가격대를 반발 매수 혹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비중 축소 혹은 이제 종목 정리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역시 CJ CGV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 여행권 공략할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죠. 네. 뭐 제주도도 가셔야 되고 또 거기서 또 해물라면 드셔야 되니까 네.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CJ CGV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냥 영화사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흥행하는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중국에서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큽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돼 있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금 또 보여드리면 과대 낙폭이 일어났어요. 과대 낙폭이 일어난 이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사실 이쪽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이제 넓은 개념에서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뭐 기준선, 단기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다른 우량주들은 떨어졌지만 CJCB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대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밑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탄탄하게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좀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가 중요하겠죠. 목표가는 예전에 좀 저항 라인 때를 잡아주었던 65,0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8,000원인데 38,000원은 최근에 이제 움직이면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업종을 시원하게 첫 번째 힌트부터 열어주셨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주. 근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품일까요? 일단은 이 테마군 자체가 굉장히 넓죠. 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면은 뭐 모듈도 만들 수 있고 이미지 센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그 센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 2월 달 상반기 정도에 삼성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다시 한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삼성의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만 진출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죠. 근데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베트남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협력사들의 동반 진출입니다. 동반 진출. 여기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이 진출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좁혀질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뭐 범위세를 몇 년 동안 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게이트를 아예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인건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같은 협력사들도 같이 이제 공장 이제 돌리면서 그 제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자체도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각들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또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종목들은 이제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삼성 휴대폰 관련주 그리고 삼성 이제 협력사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 진출에 대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주식골 전문가님, 저는 카메라 부품 하면은 일단은 렌즈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렌즈 어떤 종목이 좀 잘 나갈까요? 렌즈요. 네. 아니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초점 맞추는 거? 뭐 진동 방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러 네. 가지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 부품 주 딱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뭐 MC넥스 뭐 파트론 그다음에 뭐 LG 뭐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삼성 협력이니까 LG 이노텍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파워로직스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좀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스마트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뭐 삼성에서도 디자인도 공개를 하고 사실 2013년도에 처음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뭐 이미 최근에 이제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관심을 또 끌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바로 이제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는 하나 들어갔다가 지금 뭐 2개 들어갔다가 지금 뭐 4개, 5개 들어가는 뭐 그런 핸드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 실적이 예전보다도 뭐 4배, 5배
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시면은요, 사실 예전에 좀 낙폭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딱히 투자할 만한, 매매할 만한 그런 이제 메리트는 없었는데, 이때 이제 삼성에서 좀 이제 처음 디자인을 공개를 한 이후에 단 6거래 만에 80%가 증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삼성과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그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게다가 한 번 더 낙폭한 이후에 한 번 더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61선을 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수급선의 영향을 진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상태를 봤더니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이제 파워로직스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괜찮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파워로직스 한 종목 일단 좀 킵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이제 MC넥스도 좀 이제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를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듀얼 카메라가 좀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딱 찍을 때 배경은 좀 흐리게 나오고 이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런 듀얼 카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또 삼성전자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MC넥스입니다.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삼성과 뭐 삼성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뭐 급등과 급락, 뭐 판매율 저조 막 내려갔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제 샤오미한테 완전 뒤처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최근에 이 파워로직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MC넥스도 올렸는데, 상승을 했던 구간부터 고점까지 한 5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보다는 조금 덜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상승이 좀 더 크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점 16,000원 찍고 나서 지금 이제 파워로직스랑 비슷하게 눌렸죠. 근데 여기서 또 61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러니까 수급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급 상태를 또 봤더니 지금 보시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 괜찮아요. 외국인들 수급 괜찮고, 특히 이제 기관들, 특히 사모펀드에서의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 돈 모아가지고 저점에서부터 좀 고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예전에 찍었던 고점, 그러니까 한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워로직스, 뭐 MC넥스,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 그 삼성과 좀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요 두 종목 정도를 좀 추려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월 전문가께서는 파워로직스 그리고 MC넥스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부품이라고 하셨는데 또 의료기기가 나왔어요. 그런 거 좀 단순하게 내시경이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의료기기니까 뭐 사진을 팡 찍는 거가요? 뭘까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휴대폰 출시를 할 때 스마트워치도 같이 출시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그 심박동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자기가 본인만의 건강 상태를 또 체크를 하면서 또 이걸 또 전송을 하는 그 기능을 또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또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기도 하고 의료기기 쪽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군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시장 자체의 규모로 봤을 때도, 그리고 베트남 투자하면서 이제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먹거리 사업은 이 기업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파워로직스, MC넥스가 의료기기랑 좀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새롭게 추리해 주세요. 이거 좀 세 번째 힌트가 좀 이제 네. 거의 뭐 그럼 다시 이제 한번. 블록버스터급으로 좀 이제 새로운 또 파국을 좀 많이 좀 이제 국면을 좀 맞고 있는데, 지금 그 카메라 관련과
좀 의료기기 또 좀 보니까 일단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전자라는 종목은 또 이제 카메라도 생산하고 또 의료기기에 또 접목이 될 수 있는 렌즈까지.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렌즈까지 또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점부터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종목이에요. 예전에 2018년도 초반 1월에 거의 고점을 찍었죠. 29,600원, 거의 3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주가를 보시면 11,000원까지 엄청난 과대 낙폭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쪽에서 저항 라인대를 좀 만들어주면서 이탈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다 합쳐봤을 때 충분히 좀 수급 상태를 보신다 하더라도 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이제 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양기빈님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단 자화전자가 그쪽과 계열이 맞긴 하지만 지금 딱히 이 차트상에서는 양기빈이 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한 종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나무가라는 종목은 이 3D 센싱 그 카메라를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의료기 특히 이제 엑스레이와 관련돼 있는 그다음에 그 우리 병원 가서 이제 뭘 찍으면 이제 의사분과 이제 상담하면은 막 3D 이렇게 뭘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나무가에서 또 이제 해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고점 75,000원을 찍고 2016년에 75,000원 찍고요. 지금 주가가 18,000원이에요. 계속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있네요. 네, 거의 뭐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지금 이제 그 가격적인 메리트,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메리트는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눌렸다가 올라와주면서 역회전식 패턴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요. 100일선 지지받으면서 이번에 21선, 세력선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수급 상태를 본다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보니까 거래량이 오늘 누적 거래량이 7,500주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양기빈님과 좀 이제 잘 맞지 않는 스타일의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종목이 너무 종목들이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요쪽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구글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통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식골 전문은 잘 찾아주셔야지 또 시청자분들께 공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미래컴퍼니, 나무가, 바이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캠시스, 자화전자, 세코닉스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쌓여서 제주도 꼭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셨네요. 자, 파트론도 왔고요. 파워로직스도 왔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다양하게 왔어요. 오늘 힌트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이 안에 그래도 정답자가 눈에 보이시나요? 네, 눈에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주식골 전문가가 이야기한 나무가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나왔습니다. 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자리만 잠깐 보자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단기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뭐 낙폭 과대돼 있다, 시장이 좋지 않다, 눌림이 계속 나오고 조정만 나오고 있다. 불확실한 시장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수급 분산이란 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IT 섹터들도 그렇고요. 아직 가지 않은 섹터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시장하고는 또 역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한 번쯤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치 상태에서 황금 비율 눌림목 이후에 황금 비율 눌림목 이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이 아니더라도 파워로직스는 한 번 정도는 공략이 가능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MC넥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MC넥스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낙폭 과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고 11월 달 고점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어줬는데 정확하게 황금 비율을 찍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공략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자를 보니까 이제 딱 한 분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아직 맞추지 못하신 분은 오늘 무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양금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히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